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급등락할수록 내 매매 기준을 확고히 해야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짧은 기간 사이에 등락을 급하게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손가락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막 그래요. 이거를 매수를 눌러야, 내가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데 100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1000원이었는데 한 10분 있다가 계속 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막 1200원이 돼서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져. 막 이렇게 등락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막 그렇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애플카하고 비트코인. 오늘은 그 무시무시한 애플카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등락의 기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저는 현대차 그룹 관련된 것과 뭐 비트코인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비트코인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자산 가치가 비트코인은 갖고 있지 않다. 국가나 단체가,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보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로 국가가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 국가나 집단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100% 보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자체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급등하고 급락하는 상황이 없을 거예요. 안정적인 그 가치를 유지할 거란 말입니다. 예. 1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한 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그 가치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정도의 등락 정도? 예, 환율 1% 움직이면 막 난리 나죠. 비트코인도 1% 등락이 발생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등락을 해야지 되는데, 유지가 돼야 돼.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지 화폐로서의 가치, 그리고 화폐로서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급등하고 막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돈 벌려고 비트코인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로서 내가 나중에 나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려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등락이 심하고 아니면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되는 거죠. 등락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생각한다?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왜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가치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그거를 매수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잘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산다고 봐요. 근데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의 등락률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등락률이 크잖아요. 주식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해야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가치를 얻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치를 얻을까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쯤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지 않을까. 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뭐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정적인 이유가 이거다.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한 번 더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예.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그런 걸 판단하시는 거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급등락에 따른 투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느냐, 그 등락이 큰 거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투자자의 그런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막 돈을 벌었다, 뭐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몇 억을 벌고 뭐 인생을 역전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친구가 돈을 벌면 막 내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빗대서 비트코인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좀 경계를 좀 하셨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돈 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좀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근데 전 길게 보고 저하고 성향이 맞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 이것도 저만의 규칙인 겁니다. 내가 그런 자산을 판별하고 자산을 보는 규칙을 갖고 과감하게 옆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규칙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그 자신의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투자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할 때 망합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망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변동하는 것, 그 규칙에 대한 수치를 변동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큰 움직임은 유지는 하되 미세하게 방향을 바꿔가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안심한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플카, 현대차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현대차에서 막 다리가 막 달려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요. 막 뭐 산도 탈 수 있고, 뭐 드론처럼 막 날개가 달려갖고 프로펠러가 달려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지금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과 자동차를 막 일체화시키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애플카 얘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소문은 사실일 수 있어요. 애플이 현대차나 기아차 또 다른 대량으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찾아서 자율주행차, 전기차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애플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를 누구랑 해야 될지 찾고는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아차가 될 수도 있고 현대차가 될 수도 있다까지는 맞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뉴스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확신이 얼마큼 있느냐. 물론 그 가치보다 그게 사실이 아니고 공시가 떴잖아요.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시가 떴으니까 본인이 판단하기 틀렸으면 바로 손절하는 거는 맞습니다. 들어가는 기준에서 들어가는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기준이 그것과 다르다면, 애플카하고 다르다면 그런 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중과 변동하는 수치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애플카 뉴스가 나왔을 때 엄청 급등했을 때 팔았어요. 매도했던 주간 매매 일기를 보시면 지난주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 애플카가 뻥일 것 같아서 팔았나? 그냥 내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죠. 근데 떨어졌잖아요. 하락했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하락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를 한 만큼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을 거고,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내가 매매했던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아니면은 전주 대비 하락했을 때, 4주 전 대비 하락했을 때, 그런 가중치를 정했을 때, 이 정도 기준이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 뉴스나, 물론 뉴스를 계속 봐야죠.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매수가 됐고 매도가 됐구나. 근데 나의 기준은 지금 매도의 기준이니까 팔아야지, 또 매수의 기준이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차익을 실현한 걸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옆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뭐 현대차로 돈을 벌었다, 뭐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가치 판단하는 근거가 있겠죠. 예.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남의 것을 갖고 나한테 갖고 와갖고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 방법을 쓴다? 그거는 내동매매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기준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기준으로만 투자를 하는 거야. 대세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 누구의 기준을 가져가도 내가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처음엔 남의 말이 내 것인 양 보일 뿐이지. 근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등락을 막 거듭하는 이런 시장 상황, 주가 지수 자체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지금 5%, 한 10% 정도가 되잖아요. 최근 4주간의 거래 기준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을 보면 한 5에서 10%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지수가 5에서 1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10%, 20%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종목들도 아니 기아차 자체가 15% 하락했으면 말 다 했죠. 물론 이제 크나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등락이 막 거듭할 때는 온전히 나만의 기준이 아니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을 하더라도 완전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그런 주식 시장 안에서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을 없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남의 기준을 썼다.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있어요. 증권가에서 주는 추천 종목 그런 것도, 그리고 막 뭐 종목 토론방에서 막 올려주는 종목, 그 리딩방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리딩방의 기준, 남의 기준인 거지. 남의 기준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나서 그걸 내 기준으로 잡아야죠. 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내 기준을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갖길 바라고, 또 내 기준이 있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냥 축하해 주면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방향을 틀 수는 있어요. 저 친구가 PER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났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에서 PER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해 볼까? 뭐 요 정도로 그런 좋게 보이는 기준을 좀 이렇게 반영시켜 주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변화하는 것. 변하긴 변해야 돼요. 내 기준을 무조건 굳건히 지키되 나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시켜서 내 걸로 체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투자를 해야지 내 자신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주변에 나보다 먼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벌써 돈을 다 벌었고, 근데 나는 지금 살려고 하니 고점인 것 같고, 고점인 거 좀 하락한다고 해서 샀더니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의 기준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기로 보시고요. 일단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내가 지금 기존의 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득 생활에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 자체가 계속 굴러가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국내 주식만 보지 마시고 해외 ETF나 해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인프라가 꽤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미국, 뭐 일본, 남미, 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이런 데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지수나 뭐 이런 ETF 종목, 뭐 ETN도 있긴 한데 ETN은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ETF 위주로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해외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국내 주식만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고 있는 해외도 많고 또 국내가 국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투자를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시기와 현재 어떻게 앞으로 나의 기준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